한 철도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흰 뒤에 눈이네?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이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작은 섬 알카트라즈.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요. 수감자의 탈옥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빠삐용과 범죄 액션 영화 더 락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매년 약 15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뭐 무섭다는 느낌은 없는데. 영국에서 온 관광객 월쉬는 전설의 감옥 스릴 투어, 알카트라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섬을 찾게 됐는데요. 작은 창문을 통해 과거 죄수 면회실이었던 곳을 구경하던 월쉬는 카메라로 면회실 창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게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월쉬. 아니 뭐가 찍혔길래? 심령사진? 네. 사진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이 찍힌 겁니다.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딱 봐도 머리 스타일이라 그게 되게 고전적이다. 옛날 사람 스타일인데? 느낌. 놀란 월씨가 바로 면회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뭐야? 텅 비어 있었고요. 게다가 월씨의 주변에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알카트라즈는요, 귀신 목격담이 많을 정도로 각종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고스트 스폿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알카트라즈가 연방교도소로 사용되기 전인 1860년대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미 서부 해안의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포로들이 귀신이 되어 알카트라즈를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 속에 알카트라즈 내 영안실에 귀신이 포착된 건데요. 코가 있나? 코인가 저거? 아, 저기 얼굴 모양 있네. 아 보이네.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딱 어두운 가운데 뭔가 얼굴에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특히 알카트라즈의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과거 수감자였던 포로들이 형벌을 받던 D14 블럭. 과거 연방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 의하면요, 이 부근 복도에서는
으스스한 냉기가 돌고 누군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섞인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목을 조른다, 귀신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며 수감자들이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냉기도 느껴지고 들린다고 하니까. 엘커트레즈는 이후 고스트 헌터들의 성지로 떠올랐다는데요.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엘커트레즈. 지금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정체모를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2017년 영국의 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 연봉 약 7,300만 원, 연간 28일 휴가, 전용 욕실에 주방이 딸린 개인 숙식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 저런 데가 어딨어. 꿀인데? 연봉 높죠. 숙식 제공하죠. 뭐 하는 데입니까? 휴가가 28일이야, 거기다. 자,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가 올린 가사 도우미 구인 글입니다. 이 부부는 회사 생활 때문에 바쁜 본인들을 대신해 7살, 5살인 어린 두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식사 준비, 등하교 준비, 취침 준비 등을 해줄 가사 도우미를 구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봐. 이러니까 많이 주는 거야. 어? 왜? 들어오는 족족 나가니까 뭔가 있겠죠.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전 가사 도우미 중에 에밀리는요. 아이들의 방을 청소하던 어느 날 저게 왜 갑자기 움직이지? 뭐가? 갑자기 가구가 스르륵 움직이는 현상을 똑똑히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바로 그만뒀고요. 이어 후임으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 제시카는 어느 날 갑자기 유리창이 창 깨지고 빈방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이 누가 민 것처럼 와르르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뒤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모두 다 일을 관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희한하게 이 부부와 자녀들은 이런 기묘한 경험을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더 이상하네.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그게 거예요. 더 이상하네. 네.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들이 전부 이 집에서 기묘한 일을 겪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을 그만두자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근무 환경의 보수까지 특급 대우 조건을 걸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신 구인글에 딱 한 가지 당부사항을 남겼는데요. 꼭 겁이 없는 분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건 지원하지 말란 소리지. 진짜 겁나는 구인 조건이네. 네. 고연봉의 최고의 복지 조건을 갖춘 곳. 강심장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십시오.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자,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자바섬. 특히 자바섬 스마랑에 위치한 라왕세우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로요. 멋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 철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구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2007년엔 라왕세우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예쁜데 스토리는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2007년에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 공중에 뜬 채 피칠갑한 귀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라왕세우의 지하실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고문이 많았구나. 그렇겠네. 그래서 수많은 고문과 처형으로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그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귀신은 네덜란드인 여자 귀신. 무섭겠다. 원통하다. 원통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이곳을 점령한 몇몇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이때 당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데려와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다 처참히 제일 살해했어요. 나빠, 제일 나빠. 이후 한 맺힌 여성의 원혼이 이 라왕세우를 떠돌며 목격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현재는 전시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라왕세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한 맺힌 원혼들의 절규는 아닐까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의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폭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에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트랄이야.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론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나벨이잖아. 진짜 또 에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오이! 방송 도중에 에이!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결국 데비는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비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저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들 안 믿겠어. 없을 수 있다. 뭔들 안 있을 믿겠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렸을 적에 검은 폭포의 진실, 노란 바위의 그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노란 바위의 그림은 뭐예요? 예. 검은 폭포의 진실부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진 그림을 네. 이렇게 그런 그 벼룩시장 같은 데서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그거를 산 다음부터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데 그 집에 아기가 특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가 정말 더 실족해지면서 막 다크가 내려오고 잠도 못 자고 영혼이 나간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럴까? 밤에 그 아이가 자는 데서 같이 봤더니 검은 폭포가 있었는데 낮에는 밤이 되니까 머리를 풀어헤친 오 여자가 마이 갓! 고개를 쓱쓱 드는 거죠, 이렇게.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요.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이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뭐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행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만 타이베이. 이곳에서도 타이베이 101 빌딩, 세계 무역센터와 인접, 타이베이 시내가 훤히 보이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G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원더풀한 이 호텔을 대만인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두렵나? 호텔이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무서운 호텔 탑 10에 늘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1989년에 설립된 G 호텔은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1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오류인가 싶었는데 특정 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누가 새벽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댕겨요? 군화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 그래서 직원이 항의 전화가 온 층으로 가보면 복도는 텅. 게다가 어떤 투숙객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군복 입은 남자 얼굴이 눈앞에 딱! 이거 무섭다. 홍콩 대표 액션 스타 성룡도 이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귀신을 봤다며 새벽 3시에 기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뭐야. 이 자리가 옛날에 뭐 군부대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었나요? 떠도는 추측으로는 호텔이 세워진 곳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은 곳이라는 썰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스터리한 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다란 부적 2개 보이시죠? 강시부적이다, 강시부적. 작품이 아니라 부적인 거고. 누가 봐도 부적이죠, 그죠? 호텔 측에서는 단지 인테리어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657번가에 위치한 한 저택. 세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데릭 브로더스와 마리아 부부는 이 집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발 이 집 누가 좀 사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정말 섬뜩한 괴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찾은 브로더스 부부는요.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의문의 편지는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이전의 집은 자녀들이 성장하기엔 작아서 이사하는 건가요? 자신을 감시자라고 밝힌 이가 쓴 편지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또다시 부부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본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우드 가족에게 집을 넘겨받았군요. 이젠 브로더스 가족의 집이네요. 다락방은 누가 쓰죠? 2층 침실엔 누가 자나요? 오, 뭐야, 오싹한데? 감시자라는 이는 집안 구조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집주인의 이름과 부부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거를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소름 끼친 건 657번가의 집에는 어린 피가 필요합니다. 뭐야? 피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야? 정말 깨름칙하게도 마치 자녀들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감시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와 별명까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아? 집안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뭐 들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 집을 감시하며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부부는 이사를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을 보는 수상한 커플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커플을 조사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커플 중 남성이 즐기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감시자였다고 합니다. 오, 감시자라는 게 네, 흔하게 쓰일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특별히. 편지에도 감시자라고 돼 있었잖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 법인 아닌가요 혹시?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커플은 우연의 일치라며 극구 부인. 그리고 한편 경찰들도 이들이 집을 스토킹한다는 증거와 동기를 입증할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브로더스 부부는 FBI 출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감시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17년 또다시 감시자로부터 편지가 도착. 자동차 사고일 수도 아마 화재일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부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괴담이 퍼져 한동안 집이 안 나가다가 2019년 드디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집을 스토킹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원히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미네.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의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 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 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원히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2019년 8월 18일 친구들과 함께 푸켓으로 휴양을 떠난 태국인 남성 쏨차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될 줄은 말이죠. 아니 놀러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게. 여행 온 첫날 밤 쏨차이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여자애 어디 가는 거지? 뭐가 있나? 내가 한번 따라볼게. 해가 진 어둑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소녀가 홀로 산에 올라가자 쏨차이는 걱정 반 호기심 반에 소녀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갔는데 어린 소녀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은 익숙하니까 차차차차 이렇게 빨리 올라갔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쏨차이는 점차 체력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계속해서 소녀를 따라가게 됐죠. 그렇지. 그런데 바로 그때 에? 여자가 갑자기 어디 갔지? 분명히 요 앞에. 아! 여기 뭐야? 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
지금까지 쏨차이가 따라가던 소녀가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뭐야? 쏨차이가 오른 좁은 산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찔한 절벽이었던 겁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약간 저승길로 끌고 가던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넋이 반쯤 나간 쏨차이. 간신히 친구들과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구급차로 이송된 뒤에도 극도의 공포감에 질려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발짝만 더 가면 사실 낭떠러지잖아요. 죽었죠. 죽을 뻔했었던 거고. 네. 나 같아도 저렇게 충격받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맞네. 자, 이후 경찰이 쏨차이가 구조된 현장 인근을 샅샅이 수색, 사건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인근에서 소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거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혹시 저승길에 동행할 친구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관광 휴양지 플래그스태프. 이곳에는요. 1927년에 오픈해 무려 93년간 관광객들을 맞이한 몬테비스피 호텔이 위치해 있는데요. 100년 가까이 운영됐으면 그 지역에서도 뭐 명소겠네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죠, 거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텔 투숙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요. 305에 묵었는데 삐그덕 소리에 밤새 못 잠. 자꾸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음. 아, 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오싹한 후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저기 저럴 호텔, 때 있어, 진짜. 호텔도 난 그래 신축만 좋아하잖아. 뭔 후기가 저래요? 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실 몬테비스피 호텔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유령이 묵는 호텔. 아,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호텔에 묵는 귀신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 호텔의 대표 귀신을 만날 수 있는 곳 305호. 이곳에서는요. 창가에 앤티크한 흔들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흔들의자 싫어. 새벽에 삐그덕 소리에 깼더니 할머니가 의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머리가 쭈뼛거려? 늦은 밤 흔들 의자가 홀로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은 한 노파를 봤다는 목격담이 줄줄이. 자, 소문에 의하면 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할머니가 305호에서 묵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께서 늘 이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뭔가 안타깝다, 이건. 무섭다기보다는 네. 조금 애처로워. 안타깝네. 슬픈 얘기죠. 예. 네. 자, 그리고 306호에 묵은 남성 투숙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아니, 저 방 좀 바꿔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 투숙객들이 이런 일을 겪자 흉흉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호텔 근처 유흥가에서 일하던 두 여성이 남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삶을 비관해 이 306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아유. 그 뒤 특히 남성 투숙객들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괴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뭔가 지금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그래서 이 호텔은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스트 헌터들이 귀신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나 무서운 거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몬테비스피 호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찍은 사진 속에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데이비슨과 친구 제시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의 로커강에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데이비슨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에는 데이비슨과 제시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총 5명이었는데요. 사진 속에 6명이 있습니다. 진짜. 흐릿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가운데 쓱 자리 잡은 의문의 형체. 더욱 무서운 것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딸이 엄마, 누가 내 발을 자꾸 잡아당겨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데이비스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사진을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초자연 현상 분석가는 1913년 고작 13살의 죽음을 맞이한
도린 오설리반인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설리반이 당시 익사한 장소가 데이비슨 일행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섬뜩한 일이죠. 그렇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또 왜요?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무서워. 그치,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저를 여행은 오지배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132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프링필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마릴린 먼로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도 찾은 캐나다 밴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오늘 특집이 아니면은 멋있고 가고 싶은데 이거 오늘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오늘 특집이 특집인 만큼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 호텔엔요,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손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호텔에는요, 호텔 델루나에서 가장 오싹하고 무서웠던 13호실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오싹한 비밀의 방 873호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에 머물던 모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남편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 뒤부터 873호실에 묵은 손님들에 따르면 거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다. 방에서 여자와 아이의 비명이 자꾸 들린다. 라는 호소가 잇따라 결국 873호실은 영구 폐쇄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이 873호실이던 복도에서는 모녀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델루나 거기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텔의 자랑을 빠뜨릴 뻔했군요. 저희는 3분도 아닌 3초 대기 중입니다. 만약 손님들이 룸키를 잃어버려 문 앞에서 곤란해하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수건이 부족하다 바로 문 앞에 대령해드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종종 손님들이 이 직원을 찾는데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머리가 희고 녹색 유니폼을 입은 벨보이 어딨나요? 네? 그런 직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유니폼은 60년대에 입던 유니폼이에요. 눈치 채셨나요? 저희 호텔에 오시면요. 호텔 델루나의 노 지배인처럼 평생을 이 호텔에서 일하고 호텔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벨보이, 1976년에 유명을 달리한 샘 맥컬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호텔을 사랑했으면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호텔에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가 짠해져. 저기 좀 짠하네.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길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네. 못 들어왔어. 문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어?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다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의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아, 저기 일단 힘들겠다.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 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 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2015년 6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산타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린 밤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절대 못한다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야간 근무를 거부한 이유.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 지금 저 확대한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아래 저 있는 고속도로 위에 이것도 자유로 생각 확 나네요. 자유로 귀신인데? 네. 그냥 사람이랑 좀 비슷한데 뭐 소복을 입었고 이게 귀신인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파업을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의문의 심령 사진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인 마르코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쇠사슬을 끄는 듯한 정체불명의 쇳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열렸다 닫히는 창문. 놀란 마르크는 동료의 장난으로 생각해 급히 주변을 확인해봤는데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르코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업을 요청할 만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직원들은 결국 CCTV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뭐야? 귀신이야. 그동안 귀신이 한 짓이었어. CCTV 속 충격적인 장면. 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나. 결국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으로 야간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서웠어. 사실 모르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다 같이 CCTV를 본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또 근무하겠습니까? 다음 특종입니다. 197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갑작스런 비 소식에 빗길을 뚫고 운전 중이던 안톤 라그란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 멀리서 히치하이킹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저기요. 비도 오는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포터 스트릿 2번가에 가요. 마침 가는 길 쪽이라 그란지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는 왜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남자친구랑 싸웠나? 그란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지만 여성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쓱해진 그란지가 여성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고개를 돌린 그때 에이, 뭐야? 어디 갔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을 태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지도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아주 섬뜩한 일을 겪은 그란지는 경찰에 이 미스터리한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치하이킹 하던 여자 검은 코트 입었죠? 자주 나타나요. 알고 보니 히치하이킹을 하던 그 여성은 유니온데일에서는 이미 유명한 히치하이커 귀신이었습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귀신을 마리아 샬럿의 혼이라고 여겼는데요. 1968년 4월 12일 당시 22세였던 마리아는 남자친구 미셸 지엘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부부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니온데일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이고. 남자친구 지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서 자던 마리아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사고가 났던 그 구간에서 계속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퇴근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 위치한 한 저택. 2014년 11월 7일 30대 남성 로버트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만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아, 왜 또 강도예요? 무슨 일이야 누가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버트는 방에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으면 뭐 자해한 겁니까? 뭡니까? 자, 정황상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아무튼 불행 중 다행히도 로버트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 또 로버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그가 자해한 건 빌리스카 저택 유령들의 소행입니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쉬쉬하던 주변 사람들이 빌리스카 저택에 사는 유령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이 집이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끔찍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12년 6월 이 집에서 일가족 포함 8명이 처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고요. 그 뒤로 피가 서린 빌리스카 저택이라는 오명과 함께 흉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4년경 새 집주인이 집을 보수해 아예 고스트 투어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실제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찾은 사람들은 뭔가 기묘한 일들을 겪었다는데요.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이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아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심지어 한 방문객이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그 아이들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요. 2014년 로버트가 이 빌리스카 저택을 찾았을 때 자상을 입은 시각이 12시 45분경. 그런데 과거 이 집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 오래전부터 이 빌리스카 저택에서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한 고스트 헌터 팀에서 심령 측정 장비로 집을 조사해봤는데요. 절규가 느껴지죠. 근데 원래 저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 비명 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등 빌리스카 유령들의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이 집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마치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절규네 절규. 절규. 그래서 당시 이 저택을 조사한 고스트 헌터 팀은 우리가 조사한 곳 중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에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아,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진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뭐야 또 왜요 왜? 그 이유는 스텝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구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주일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 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치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2004년) 바네사는 이사할 집을 찾다가 영국 동부의 작은 도시 에식스에 위치한 이 집을 보게 됐는데 뭐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네사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네사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무언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바네사를 떠밀었고요. 어느 날은 누군가 임신 중인 배를 걷어차 쓰러지기도 했고요. 복도에선 검은 그림자들을 보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의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바네사는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이 지어진 건 16세기였는데 그때 이 집의 용도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녀 재판소. 당시 마녀로 몰리며 재판소에 끌려온 이들은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마녀로 지목돼 교수형 당한 사람만 무려 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녀 사냥이 끝난 뒤에는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문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바네사. 처음에는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유령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이 사라지기는 커녕 집안에서 찍은 사진에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기묘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결국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네사의 고백 이후에 한동안 고스트헌터들의 투어 스팟이 됐던 이 집은요. 새 주인을 찾은 지 1년 반도 못 넘기고 빈집이 됐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9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워지겠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이 아이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하던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정확해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경찰에는 너야! 아, 쫄았어. 아, 내가 멀쩡한 척 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닭살 돋았어, 진짜. 진짜 타지 마, 좀.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